9주차 2교시 커피에 의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은 커피의 재배 방식이었습니다. 재배 방식을 쉐딩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쉐딩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그 두 가지 방식이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재배 지역의 환경적인 요소를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이 재배 방식을 택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피 농사입니다. 커피 재배도 농사죠. 그래서 커피 농사는 얘가 뭐 어떤가? 그래서 이제 커피 나무를 이제 심고 3, 4년 3년이면은 대부분 이제 열매를 맺는데, 첫 해 열매는, 그다지, 재배를 해보니까 상품성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통상적으로 4년, 5년째 가야, 이제 상품성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 4년이 지나면 가지에 잎이 갈라져 나가 벌어진 부분에 하얀 꽃, 꼭 그 벚꽃이 피는 것처럼 하얀 꽃이 나무 가지에 쫙 이렇게 핍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모든 세상의 어떤 식물들은 꽃 피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맺죠. 어, 동일하게 커피나무도 이 잎이 갈라져다가 벌어진 부분 하얀 꽃이 피면서 이제 이게 이제 한 6, 8주 정도에 이제 피다가 이제 지고 그 자리에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가지에 막 그렇게 꽃핀 자리에 막 이렇게 꽃이 피는 걸 보면 저 자리에 이제 열매가 맺겠다. 왜 꽃 피는 게 이렇게 부실하지? 하면 열매도 부실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피 열매가 붉은색. 대부분 커피 체리는 붉은색인데 옐로우 버번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 체리죠. 그냥 뭐 커피 그 체리는 100% 붉은색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옐로우의 노란색 체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꼭 그 모양이 빨간 체리 같다라고 해서 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체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나무에 맺혀 있을 때 그런 모양 꼭 체리와 같다라고 해서 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리 종자로서 보통 1년에 한 번 수확하고 수확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수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보면 옆에는 수확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옆에서는 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런 지역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지역의 특성상 1년에 두 번 수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커피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두 번 이렇게 재배할 수 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재배함으로 인해서 커피의 품질을 관리하는 농가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커피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번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번식을 할 것인가? 어,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커피 나무를 심기 전에 재배지의 위치, 심고자 하는 재배지의 위치가 어떤 지역이냐, 1000m 이상이냐, 1000m 이하냐, 이거 중요합니다. 해발 고도가 어느 정도냐. 통상적으로 이제 해발 고도가 1000m 이하는 까네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는 로부스타, 인스턴트 커피를 주로 만드는 그런 커피가 아니라 로부스타고, 어, 정확한 종은 까네포라인데, 재배 지역이 위치가 어디냐, 고도가 어떠냐. 그 다음에 1000m 이상은 아라비카, 선선한 지역, 추위에 강한.
그런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커피나무를 뭘로 심을 건가 결정해야 되고 품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 그 지역에 맞지 않는 그 커피나무를 심으면 뭐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죽지 않다고 하면 그다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나무 심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것은 커피 재배지의 위치가 어디냐, 그 위치에 맞는 품종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모른다면 주변에 있는 커피 농장을 방문해서 주로 심고 있는 품종이 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뭐 헥타르당 몇 톤을 생산하는 그런 그, 그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커피의 품질을 고급, 중급, 저급으로 할 것인지, 이게 경사가 높아서 경사가 심해서 생산 비용이 많이 들 것인지 평지에서 기계화를 할 것인지 재배 지역에 뭐 서리가 있거나 뭐 바람이 있거나 뭐 그냥 그 햇볕이 강하거나 이러한 자연 환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두를 수확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선호하는 커피의 맛이 어떤 맛을 선호하는지 신맛, 아주 떫은 맛, 아니면 아주 그냥 단맛, 이러한 그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선호하는 맛에 맞는 품종,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배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너무 이제 병해충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이라면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첫째 점검해야 된다는 방식입니다. 번식 방법은 일반적으로 씨앗을 이제 심어서 묘목을 키워서 이제 묘목을 이제 심는 게 일반적인데 커피나무도 이제 우리가 먹는 볶아서 이 마시는 게 씨앗입니다. 그래서 씨앗에 의한 번식이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번식 방법이다. 커피나무도 이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품종 개량을 위해서 접목, 다른 나무에 접목을 시키거나 꺾어지를 하거나 정말 그 목표로 하는 그런 그 품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뭐 시험관에다가 넣어서 무성생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방식은 이제 암수 개체가 필요 없죠. 그래서 개체가 단독으로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방법. 이것은 좀 이제 식물에 대한 식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씨앗을 통해서 이제 번식하는 것은 농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뭐 한 개체, 무성생식, 암수 개체가 필요 없는 그 다음에 뭐 접목과 꺾꽂이를 하는 방식 이런 것은 이제 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식이 있어야지 이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번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무성생식에 의한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씨앗에 의한 번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번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유성, 생식, 그 다음에 부성, 생식. 유성, 생식은 이제 종자로 번식하는 거고, 부성, 생식은 뭐 이제 종자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뭐 접목, 꽃꽂이, 시험관, 식물학적인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번식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농부적인 시각에서 농부적인 수준에서 이제 이 번식하는 방법은 유성생식 방식입니다. 직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커피 체리를
그냥 그 농장에 바로 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심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어, 그 커피나무, 커피 묘목이 올라오게 하는 방식인데 이거에 대한 더 세부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직파의 장단점이 있는데 직파는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또 많은 많이 이렇게 또 씨가 많이 필요하고 또 뭐 이렇게 심는다고 해서 다 싹이 나오는 경우가 없고 또 그냥 바로 심으면 이제 뭐 쥐들, 새들 막 그 동물들이 그냥 그 씨앗을 먹어버리니까 또 그런 씨앗을 귀신같이 찾습니다. 그래서 직파에 대한 어떤 단점이 많아서 이제 묘판을 이제 이용해서 묘표죠, 묘판. 우리가 이제 벼농사 할 때 묘판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 판에다가 이제 아주 그 묘목이 자라게 해서 그것을 옮겨 심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벼를 심는 것처럼 하는 방식. 묘포에다가 씨를 뿌리고 아주 그냥 촘촘히 싹이 나온 것을 옮겨 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묘판에다가 또 씨를 이렇게 분류하고 너셔리 베드, 이식용기 또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나누고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옮겨 심기를 제외하고 그냥 바로 심어서 너셔리 베드나 이식용 용기에 하는 방식. 이제 이러한 방식이 이제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아라비카종은 차가 수분한 그루의 식물 안에서 자신의 꽃가루를 자신의 암수 머리에 붙인 현상이다. 이거 뭐냐? 아라비카종은 커피나무 안에 암수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유전 형질이 90% 이상 물려받는다. 왜 한 나무에서 암수가 있어서 한 나무에서 암수술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아라비카종은 90% 이상 이제 유전 형질이 비슷하다. 그의 반면에 병해충에 약합니다. 아무래도 파종펀시 가장 적절하고 저렴한 방법. 이게 직파보다는 묘포에서 묘목을 기르고 어느 정도 자라면 재배지에 이식하는 방식이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직파보다는. 그래서 묘포에서 묘목을 기르는 방법도 씨앗을 묘판에 심은 뒤 어느 정도 자라면 너셔리 베드나 이식 용기에 옮겨 심는 방법과 너셔리 베드나 이식용을 바로 심는 길러내는 방식 이러한 방식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선택할 것이고 농부들의 또 기술적인 수준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선택은 그 농장에서의 그 기술적인 수준 뭐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에 따라서 다 차이는 있는데 뭐 거의 비슷비슷 뭐 특별히 차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도표에서 직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직파라는 건 5 내지 10cm 깊이 구덩이에 3개 또는 5개의 커피 씨앗을 직접 재배지에 심는 방식. 씨를 저렇게 그림에서 나오면 촘촘히 막 줄을 한 줄을 뭐 이렇게 하다시피 하다 보면 저게 다 싹이 발화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걸 예상하고 그다음 새들이나 뭐 동식물이 먹을 걸 먹어버리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 저렇게 촘촘히 심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온 이 싹을 보고 이게 괜찮다,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선별해서 또 뽑아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직파인데 이 방법을 코바 프랜팅이라고 영어적인 표현이고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짐바브웨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묘포를 만들 필요가 없다. 뭐 중간에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이식에 따른 위험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묘판에 만들고 그거를 이식하고 너쉘에 매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손도 많이 가는 과정에서 죽어버리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비용과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수만 평, 수십만 평을 이렇게 심으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힘들겠죠. 대학 뺏어서 이 수십만, 수백만 평의 헥타르에다가 이 씨를 쫙 뿌리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용과 노동력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도 뿌리의 상태가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우기에 비가 와고 샥 이렇게 쓸려 나가지 않은지 반면에 이제 씨앗의 양이 많이 필요하다. 죽고 없어지고 물로 휩쓸리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냥 어, 아주 일자가 되게 심는데 저걸 다 이제 씨앗을 공급하려고 하면 양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넓은 면적의 땅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넓은.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직파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 이제 부정적인 좋지 않은 측면이 많다 보니까 직파는 그렇게 많이 선호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것은 넓은 것보다 소규모 소규모 가족 농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할만하지만 수십만 헥타르에서 이렇게 직파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파종하는 방식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이게 이제 뭐 가족 경영의 또 커피 농장이나 그 다음에 대규모 커피 농장에서 일반적으로 같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묘포 있죠, 묘포. 그 너셔리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나와 있는 뭐 사진에 이렇게 보면 큰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그늘천, 방 그늘청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이제 묘포인데 커피를 심어 묘목을 키우는 곳을 묘포, 너셔리라고 하고 그 너셔리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고물망이나 그물망도 또 돈이다 보니까 이것도 구입할 수 없다면 주변에 있는 잎이 넓적한 야자수, 뭐 바나나 잎 같은 것을 지붕을 만들어서 반 그늘 상태로 만들어 준 높이가 2 내지 2.5m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뭐 이렇게 뭐 보잘것 없습니다. 단지 이제 주변에 있는 나무 기둥을 활용하고 이파리를 활용해서 이제 그늘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위치가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수원지 근처에 위치해야 되고 또 이제 이것을 막 기둥이 그렇게 막 그 땅에 깊이 파서 세운 거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또 재배지에 이제 옮겨 심으려면 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층이 깊고 그 다음에 그 토양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양분이 충분히 있는 비옥하고 그 다음에 배수가 잘 되고 이런 조건. 그 다음에 이그 묘목은 추위에 무지하게 약합니다. 그래서 1800m 이상 기온이 너무 낮은 지역에는 부적합한. 이거 만약에 막 춥거나 냉해나 막 이렇게 찬바람이면 이파리 나온 게 금방 이제 죽어버리죠. 그래서 너무 기온이 낮은 지역에는 그 묘포를 설치하는 게 부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화를 해야 되겠죠. 어, 커피는 이제 파치먼트 상태, 이제 빨간 체리나 노란 체리를 껍질을 딱 보면 과즙이 나오죠. 과즙 아래 이제 파치먼트가 있는데 파치먼트는 말랑말랑 이렇게 젤리 같이 생겼어요. 파치먼트를 홀라당 벗겨서 토양에다가 심으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커피 체리 껍질과 과즙이 그 안에 있는 파치먼트 말랑말랑한 상태를 그 토양에다가 심어야지 이제 그게 이제 싹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커피 체리 자체를 그냥
토양에다 심으면 그 과즙이 그 영양분이 돼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파치먼트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심는데 체리 상태로 심어도 괜찮습니다. 파종할 씨앗은 질병의 위험이 없는 지역, 병해충이 많지 않은 지역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리가 완전히 익을 때 수확한 체리를 사용하여야 수확기에 아주 그냥 이제 좋은 그런 그 이 싹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수확된 체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끝 무렵에 거의 이제 막 최고의 상태에서 이제 떨어지는 상태의 체리를 이제 발화시키면 안 좋다는 거죠. 아주 최정상 탱글탱글한 그 완숙된 것을 심 때 이게 끝 무렵에 수확된 체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파치먼트 상태의 씨앗을 묘판, 모짜리, 묘상, 묘판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씨베드에다가 이제 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짜리 사이사이에 직사각형으로 다듬면서 조각조각 구역. 뭐 이제 그 묘판에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제 파치먼트 상태의 체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집어넣은 후에 흙, 퇴비, 또 비료, 그 혼합해서 또 폴리백에다가 또 채워 놓을 수 있죠. 폴리백.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심을 수 있는. 거기다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싹이 나온 것을 옮겨 심기도 하죠. 근데 이게 30일, 60일 정도가 지나면 새순이 나오고, 성냥개비, 그림에 나와 있는 성냥개비처럼 올라오죠. 매치 스틱 그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 3개월 후가 되면 잎이 나오는데 이 시기에 그늘막의 직사광선은 100%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제 싹이 한 장 나오는 그런 두 장 나오는 이때 햇볕이 만약에 직사광선이 비쳤다 그러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묘포에 그 위에 있는 바나나 나무나 이렇게 큰 넓적한 잎이 햇볕을 필히 100% 가려줘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목이 되죠. 심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그늘을 30%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묘목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햇볕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일조량을 늘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파리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지 영양분을 만들어서 나무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그늘 30%, 40%, 50% 나무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이제 햇볕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나무가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또 파종하고 8 내지 10개월이 지나서 묘목의 키가 30에서 50까지 자란 그리고 뿌리가 튼튼한 또 잎이 또 아주 탱글탱글하고 색깔이 좋은 그리고 이 줄기가 한 연필 굵기 정도 묘목 옆으로 이렇게 딱 눕혀보면 막 그냥 그 원위치로 싹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그런 게 이제 재배지에 옮기죠. 그때까지 이제 그 묘포에 이렇게 이제 그 그늘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면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거의 이제 한 30cm, 50cm 되면은 이 상태에서 오래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가 이제 좋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바로 이제 재배지에 옮겨 심어야지 성장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드디어 30에서 50 연필 같은 그런 가지의 굵기 그 다음에 아주 쌩쌩한 이파리가 나온 그 상태의 이제 묘목을 이식을 하는데 이식이 한다는 게 뭐냐? 재배지의 일정한 순서대로 뭐 그늘목 하나 심고 그 다음에 커피나무 일정한 간격 이제 성장하면 이제 가지가 이제 좌우로 뻗을 때 그 공간을 남겨두고 일정한 간격에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줄을 쫙 이렇게 대서 심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게 이제 이식입니다. 특히 이제 이식할 때의 조건은 뭐냐? 우기가 시작될 때 시행해야 한다. 건기 때는 절대 이식하지 않습니다. 건기 때 이식하면 그 커피나무가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이제 그 토양에 적응도 하지도 않았는데 물까지 없으면 100% 죽습니다. 그래서 수확은 건기 때 해야 되지만 파종은 우기 때 시행해야 되고 비가 와서 지표면 아래에 50cm까지 충분히 촉촉이 젖어 있는 상태. 그리고 습도가 높고 흐린 날씨. 이때가 이식하는 최고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묘목을 심을 30cm의 깊은 구덩을 파고 그 다음에 퇴비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고운 토양을 얇게 뿌린 다음에 뿌리가 직접 닿지 않게끔 약간 띄워준 다음에 주변의 흙을 이제 이렇게 마운틴 되게 이렇게 옆으로 쌓아주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고운 토양이 있고 양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퇴비를 뿌려줘야지 아주 그 무리 없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또 수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식하기 전에는 묘포에서 묘목을 뽑아내기 몇 시간 전에 물을 충분히 촉촉하게 뿌려줘야 되고 뿌리와 함께 뿌리만 덜렁 하는 것보다 뿌리 주변에 이제 흙이 같이 함께 그 있는 그 심어주는 게 좋죠. 뿌리 안에 있는 뭐 흙을 털털 털어가지고 심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같이 있었던 흙 주변에 그 흙을 같이 심어주는 게 좋고 폴리백 그 화분같이 생긴 그 모양의 폴리백 거기에 있는 이제 흙을 같이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라비카종은 12개월, 까네포라, 로부스타종은 6 내지 9개월 정도 소요된다. 아무래도 이제 까네포라는 저지대에 있다 보니까 무럭무럭 빨리 자라고 열매를 빨리 맺으니까 6에서 9개월. 아라비카는 추운 지역에서 서서히 자라니까 약 12개월. 그래서 40에서 60, 그 다음에 잎의 그 수량은 8에서 13쌍. 그래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개 가지가 중요합니다. 메인 가지와 옆으로 뻗은 가지, 그 다음에 잎이 이런 걸 체크해야 되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그 어린 묘목을 이제 재배지에다 심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볏짚이나 야자수 넓은 잎을 덮어주지 않으면 직사광선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새벽에 서리를 맞으면 100% 죽습니다. 그래서 재배지에 심고 항상 필수적으로 이파리가 넓은 근데 요즘은 볏짚으로 둥그렇게 꼭 쌓아줘야지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 적응을 하고 이제 성장한다라는 좀 견딜만하다 하면 조금씩 조금씩 그 볏짚이나 이파리를 이제 떼줘서 서서히 이제 그 태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나무를 심은 지 2년 정도가 되면 1.5, 2m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나무의 성장을 그대로 두면 막 사람의 키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수확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람의 키 높이만큼 높이 제한을 두고 이제 그 위는 이제 잘라져서 가지치기해서 옆으로 이제 퍼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수확을 할 수 있고 커피나무의 경제적인 수명은 약 30년이다. 그래서 청춘은 20년 전후가 가장 커피나무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30년까지 살 수 있는데 30년까지는 이렇게 계속 도우지 않고 한 20 이제 가까이 되면은 이제 뽑아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무를 뽑아내고 심고 뽑아내고 심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피 농장을 다 뽑아내는 게 아니라 올해는 이 라인을 다 뽑고 새로 심고
내년에는 저 나무 뽑고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커피나무의 그 농장에서의 그 관리를 주기적으로 뽑고 심고 합니다. 이 점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피 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